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엑셀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했고요. 오늘은 그 기본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대로 엑셀을 실행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만드는 거를 중간에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쭉 작성을 할 거니까 실제로 작성을 하실 분들은 함께 작성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2부터 시작할게요. 이런 걸 작성을 하실 때는 제목 부분은 가로 쪽으로 먼저 쭉 작성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렇게 제품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밑으로 쭉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작성을 하시다가 저렇게 오타가 나면 다시 가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계속 키보드로 우리가 작성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수정하는 버튼은 F2 키를 누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F2 누르시면 커서가 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울 거 지우시고 다시 쓰시면 되겠죠. 오타가 엄청나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 옆쪽에 서울 있는 부분에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제품명 입력한 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다 삐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비열을 이렇게 늘려 주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맨 아래쪽에 합계 평균이 있어요. 네, 숫자를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이제 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용은 다 작성을 하셨고 작성하신 내용 전체를 블럭 지정하셔서 일단 가운데 정렬 먼저 하고요. 테두리를 그어 줄게요. 글꼴 메뉴에 있는 모든 테두리, 그러면 선마다 전부 다 모두 테두리가 그어질 거예요. 칸이 세로 상태의 칸이 조금 더 좁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넓혀 줄게요. 제가 행 번호에서 블럭 지정하시고 아래쪽으로 조금 눌러서 내리시면 전체가 다 똑같은 크기로 넓어지고요. 맨 위에 있는 제목 부분은 지금 B열, C열, D, E, F열까지 한꺼번에 블럭을 지정을 하셔서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요. 여러 칸이 한 칸으로 합쳐지고 그 중에 가운데로 가게 되고요. 글자 크기 지금보다 크게 써줬고요. 제품명 서울, 경기, 기타 합계 제목 부분 블럭 지정하셔서 색깔을 채워줄게요. 여기 채우기 가셔서
옆에 삼각형 누르셔야 색깔이 열려요. 앞에 있는 그림을 그냥 누르시면 현재 있는 색깔로 그냥 찍히게 돼요. 현재 있는 색깔은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눌러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찍히거든요. 그 노란색이 싫으시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색깔이 싫으시면 색깔을 여는 삼각형 눌러주시고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랫부분에도 이제 합계와 평균 부분 블록 지정하셔서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옆으로 칸을 지금보다 넓혀 볼게요. 제품명 조금 더 넓히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블록 지정하셔서 옆으로 조금 더 넓혀주죠. 이렇게 지금 문서 하나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맨 끝부분에 합계를 구해야 돼요. 서울, 경기, 기타 이 세 개를 다 더한 값을 여기 합계란에 이제부터 써야 되는 거죠. 엑셀에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하나 나왔는데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300과 77,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실제로 더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더해서 이 합계란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300이 들어있는 자릿수, 그러니까 300은 현재 C5에 들어있잖아요. 이 번지수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C5 더하기 D5 더하기 E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이 합계의 결과값이 찍히게 돼요.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는부터 나와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뭐 300 더하기 뭐 70 은 하면 는이 이렇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를 여기에다 쓰게 되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이 이퀄이 앞쪽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퀄을 하면 엑셀은 지금부터 계산식이 들어올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퀄 우리가 뭘 더할 거냐 하면 여기에 있는 서울 값이 들어있는 자리 클릭을 하면 이 자리에 C5가 찍히게 되죠. 더하기를 하는 건 내가 직접 키보드에 있는 더하기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경기 값이 들어있는 D5 클릭 더하기 누르시고 E5 클릭 그럼 여기에 C5 더하기 D5 더하기 E5라고 찍히게 되죠. 맨 끝에는 엔터 치시면 42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변하게 되면 제가 이거를 100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100 쓰고 엔터를 치지 않으면 아직은 100이 적용이 된 게 아니에요. 엔터를 치셔야 되고요. 엔터 치시면 여기 합계값이 427에서 227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300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합계를 구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 방법은 직접 자릿수를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실제로 엑셀에서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자동 합계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합계 구한 거를 일단 지워 볼게요. 지우고 다시 구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값을 바로 이어진 곳에 이 바로 뒷부분에다가 쓸 거잖아요. 이렇게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자동 합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동 합계는 오른쪽 끝부분에 여기 자동 합계라고 써 있는 것이 있죠. 그걸 눌러 줄 거예요. 서울, 경기, 기타 그리고 결과값이 쓰여져야 되는 자리까지 블록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에 자동 합계라고 써 있는 글씨를 바로 눌러 주시면 돼요. 클릭하면 427이 찍혔죠. 이 427이 찍힌 거를 한번 클릭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수식 표시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이 방법이 아닌 바로 이전 단계에서 구했었던 방법은 어땠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옆에다가 조금 전에 구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이퀄 했고요. 서울 더하기 경기 더하기 기타였었잖아요. 엔터 치고 결과는 똑같이 427이에요. 그런데 금방 우리가 구한 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수식 표시줄을 보면 이렇게 CO 더하기 DO 더하기 EO 라고 쓰여 있어요.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구한 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쓰여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금방 써 있던 거를 여기에다가 크게 이건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글씨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자, 그 밑에는 자, 똑같이 이퀄 쓰여져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본다면 자, sum 괄호 열고 CO 25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위쪽에는 대문자로 썼고 아래쪽에는 소문자로 썼는데 이렇게 지금 자릿수 셀의 주소를 쓸 때 알파벳에 해당하는 그 글자가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지금 계산할 때 사용한 이 앞에 지금 SUM이라고 써 있는 이것이 바로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함수의 이름도 대문자이든 소문자이든 상관없어요. 더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sum이라고 하는 건 더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하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더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보면요. 지금 여기에 CO 하고 중간에 이렇게 콜론이 있어요. 그리고 25라고 써 있는데 이 콜론이 뜻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거부터 뒤에 있는 거까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시면 CO부터 25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CO부터 25까지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직접 우리가 써도 되고 아까 자동합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세 개를 더해서 바로 이어서 결과를 쓰고자 할 때 그때는 자동합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가 몇 개가 쭉 있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지정하고 자동합계 누르고 지정하고 자동합계 누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한 개만 구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한 개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내려서 이 끝까지 자동으로 결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427 쓰여져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이 네모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네모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끝부분에 마우스가 가면 검은색 얇은 십자로 변하죠. 이거를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려 주시면 놓아 볼게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한꺼번에 구해지죠. 자, 여기에서 엑셀의 특성을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엑셀은 이렇게 아래쪽이 바로 행 방향이잖아요. 아래쪽으로 끌면 행 번호가 하나씩 증가를 해요. 만약에 이렇게 옆쪽으로 끌면 열 번호가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열 번호가 하나씩 증가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한번 구해 볼게요. 이 아래도 합계가 있어요. 서울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하려고 해요. 아까 자동합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더해야 되는 것들이 쭉 있고 바로 이어서 결과를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어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블록 쭉 지정하셔서 자동합계 누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 구하셨어요. 여기에 경기의 합계를 구할 것이고 기타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럼 옆으로 쭉 끌고 가시면 돼요. 자, 1569 나온 거 오른쪽 아래 조절점을 마우스가 가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고 갔을 때 뭐가 하나씩 증가한다? 예, 열 번호가 하나씩 증가를 해요. 놓으면 742, 997 각각에 해당하는 합계값이 나올 거예요. 전체 합계는 이 끝으로 한 번 더 끌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전체는 3308이라고 결과가 나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합계는요. 이 아래쪽에 우리가 합계를 구하는 것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앞부분에 있는 함수의 이름만 다른데 제가 이걸 지우고 여기서 지금 정리해서 잠깐 써드릴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써볼게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요. 예, 뭐였을까요? 네, sum이었어요. 합계는 sum.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합계를 사용하는 형식은 equal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sum 괄호 열고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equal이 먼저 나오겠죠. 아까 하신 것처럼 sum 나오고요. 예를 들어 CO 부터 콜론이 붙어졌었죠. EO까지 이런 식으로 쓰시게 돼요. 아래쪽에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합계와 평균은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앞에 있는 합계를 구할 때는 sum을 쓰시는 거고 평균을 구할 때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평균을 말할 때 average라고 얘기를 하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예요. 이거의 형식은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average 괄호 여시고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average 괄호 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죠. 똑같이 CO 부터 EO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CO부터 EO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잖아요. 앞부분에 함수 이름만 달라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게 equal AVERAGE 저는 이 알파벳 키보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서 빨리 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A, B, C, D, 이 글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저 average라는 글자를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일단 average가 A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A 하나를 쓰고 나면 이 아랫부분에 A로 시작하는 함수가 전부 다 보여요. 그런데 지금 A, V까지 보이지 일단 요 첫 번째 보이는 자리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V 한 글자를 더 써볼게요. 자, V 눌러주시면 이렇게 A, V로 시작하는 함수는 이렇게 5개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중에 두 번째 있는 거죠. 두 번째 거를 더블 클릭 하시면 average가 다 쓰여지고 괄호까지 열려요. 그래서 서울에 해당하는 평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C5부터 C15까지라고 찍히게 되죠. 괄호를 닫을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늘 엔터를 치셔야 돼요. 엔터. 그럼 평균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옆으로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하나 더 구해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equal A, V 쓰시고 average 더블 클릭 하시고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드래그 하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 나오죠? 하나는 옆으로 끌어 볼게요. 옆으로 끌고 갔죠. 이렇게요. 하나 더 끌고 갔고요. 자, 이렇게요. 지금 평균을 구한 거를 보면요. 좀 확대해 볼게요. 자, 평균은 현재 첫 번째는 평균 142.63, 63, 636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 것도 45, 45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죠. 저렇게 길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소수점 있는 부분 블럭 지정하시고 이 위에 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이라는 자리에 끝에 두 개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걸 눌러주시면 자릿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한번 줄여볼게요. 줄여야 되니까 줄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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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셔서 이렇게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딱 줄여주시면 되죠.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거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어서요. 합계와 평균 구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작성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시고 합계 구하시고 아래쪽에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이렇게 한번 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엑셀을 시작할 때 이제부터 함수가 계속 나올 텐데 엑셀에 관련되어져 있는 필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써놔 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sum이다. 평균은 average다. 그리고 쓰여지는 형식은 이런 식으로 쓰고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 두셔야 나중에라도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한번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